의사 국시 거부와 재응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최하는 의사 국가시험이 오늘 8일부터 진행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주 이내에 시험을 연기하든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시키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특혜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응시 대상 3,172명 중에서 14%인 446명이 응시를 한 상태이며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접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대로 연기나 재응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소 1년 이상 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국가의료 대란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공의나 재학생들의 일시적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도 별로 상관도 없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죄 없는 졸업생들의 의사 면허를 가장 강력한 희생양 겸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죄책감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구가 통과될 때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의대생 정원 확대를 포함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선으로 후퇴를 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합의가 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합의의 정당성이 모호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업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는 이유는 쓸데없이 배수진 카드로 사용한 졸업생들의 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나 의료계나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반드시 짜야만 하는 아주 난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재응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료계라는 폐쇄적인 집단의 그들만의 리그이므로 일반 국민이 형평성이나 특혜 등을 딱히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가끔 실익보다 명분이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이익이 아니라 명분을 위해서도 목숨을 건다는 것이겠죠. 정부에서도 쉽게 굴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일단 국시 연기는 불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한 차례 연기를 했고 재수생이나 나이 많은 수험생, 외국 의대 출신들도 많은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넉넉한 상황에서는 연기가 가능하겠지만 많은 응시자들이 오늘을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해 왔을 텐데 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의사 국가고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도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응시 문제인데, 이건 전공의협회의 말대로 2주 안에 혹은 최소 한 달 안에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재응시가 아니라 재시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가적 자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신승리하면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백기를 들었는데 또 백기투항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의료계가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다들 지쳐있을 때 의료 정책이랍시고 들고 나온 타이밍이 왜 하필 이때였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일반인은 정부의 의료 정책과 의료계의 반발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의료 정책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단하여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인구수 대비 의료 인력 숫자가 낮은 수준이고 또 한국의 대통령 권한으로 대학교 정원 몇 명 증원도 못하냐, 그런 수준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잘못이라고 할 순 있지만 사실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대하여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일반인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의료계는 졸업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전불사한거할 움직임입니다.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졸업생들의 의사 면허를 승부수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군조직보다 더 계급 사회인 의사 내부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에 와서 새로 생긴 성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용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사실 대학 졸업생들은
각 대학별로 할당되는 개업 추천서 한 장 달랑 들고 형식적인 면접만을 통하여 대기업에도 입사를 하였습니다. 흔히 과거에 이런 제도 때문에 꿀빤 세대라고도 하는데 사실 맞긴 합니다. 스펙이란 용어도 없었으며 아무리 학점이 개차반이라도 졸업만 하면 어느 정도 취업은 보장되어 있고 하다 정취업을 못한 사람들이라도 구급 공무원은 보장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오너도 청탁으로 인사권 행사하다 재판장 들락거리는 시대입니다. 고용교회 평등에 대하여 일말의 부정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어찌 보면 징병 문제보다 더 민감한 것이 고용평등 문제입니다. 수능시험 날에는 출근 시간 늦추는 건 기본이고 비행기 이착륙조차도 통제하며 온 국민이 그 어떤 국정 공휴일보다 신성시 여기는 날이 된 지 오래이며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의 입사 시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떤 부정이나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물며 국가고시는 더 사족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명분이나 사유 없이 국가고시에 재응시나 재시험은 어쩌면 국가의 정체성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자주포 수출이나 잠수함 개발 등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재조명되며 국뽕에 많이 취한 의견이긴 하지만 경제력과 더불어 국방력도 10위권 언저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K-팝, K-뷰티는 기본이고 K-방역의 이전 어떤 시절보다 국가적 위상과 자존심이 높은 때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순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한 집단의 이기적인 파업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국가관에 국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체성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국민도 이해를 하겠지만 국가가 정당한 명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4대 정책의 원점 재검토나 국시 연계는 정부와 의협의 타협 대상이었지만 국시의 연기나 재응시는 정부나 의협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넘어온 공입니다. 결국 재응시 외에는 답이 없긴 하지만 정부와 의협은 국민을 상대로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재응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힘들더라도 의료대란을 인내하고 과거 어떤 대통령이 일본에게 했던 말처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때까지 버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